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 오전에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국민들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이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저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당대표 사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관련 발언은 이제 장성철 소장께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손살을 쳤고 이거 내가 하게 되면 나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하면서도 나오는 거다 이런 입장. 본인이 연임을 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력과 향후 대권 가도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연임을 하겠죠. 어쨌든 당대표직에 대한 욕심보다는 그냥 개별적인 의원으로 있는 것보다 민주당의 당대표직을 갖고 있는 것이 재판을 지금 4개 받고 있잖아요. 그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를 방어하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의 참모라도 당대표직 연임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도 막을 수 있고 보다 더 확실하게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재명의 진보 진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위에는 아부권 아청꾼들이 많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너무 착해요 이러고 있고 또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착한 아버지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돼야죠. 뭐 누가 당대표가 되겠습니까? 지난 공천 과정을 통해서 경쟁이 될 만한 그리고 상대 진영이 될 만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공천을 못 받거나 이번에 당선되지 못한 것 같아요. 구심점이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누구를 바지사장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건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것이 민주당이 그동안 쌓아왔던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쌓아왔던 민주라는 것과 맞는 것이냐, 왜 연임을 많은 분들이 숨죽이면서 반대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제대로 좀 그분들의 의견도 살펴보시라. 지금 당대표를 연임하는 것이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다음번 대선 가도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만 빼놓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 재판 리스크가 없었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당대표직을 연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지.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당대표를 연임한 거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는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네,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이 나쁘진 않은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사실은 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뭐 확실합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당선되는 건 가장 쉬운 일이다. 그렇게 봐요. 근데 다만 연임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법 리스크를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 사법 리스크가 본인이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약간 피해자 소사.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것도 정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지사장을 내세울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 어떤 총선의 민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실을 그리고 여당을 세게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도 장악하고, 만약에 특검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은 법사위를 장악해서 의회에다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상정도 하고, 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200표로 그것도 넘기고 이러려면 지금 민주당 내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다만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 또는 소위 주변의 아첨꾼들, 저는 그런 아첨꾼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 아첨하고 이런 사람들 당대표 소위 최고위원회에서 저는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그러고 본인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그런 리더십 역할,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면 국민들이 이해 못하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의 그런 민주당 내에서의 그런 소위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마치 띄우는 이제 그런 게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오히려 깎아먹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좀 자정 노력과 변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 전에 사실 박창원 교수께서 좀 연임은 뭐 어쩔 수 없는 수순 같긴 한데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조언은 또 떠오르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의 대항마 어쨌든 전당대회 혼자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저희 방송 출연하시는데도 그 얘기 하시더라도 이인영 의원이 나올 수 있다. 네. 본인이 뭐 나오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가 지난주부터 쫙 돌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인영 의원은 출마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뭐 대중성, 인지도, 지지도가 있느냐. 또 이재명 뭐 당대표를 대항해서 과연 당대표가 됐을 때 민주당을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고 견인해 나갈 수가 있는가, 지도할 수가 있는가,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그냥 한번 띄워보기 식으로 분위기를 한번 보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저는 전재수 의원을 한번 주목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부산? 네. 예. 왜냐 이번에 낙동강별도 다 무너졌는데 부산에서 유일하게 홀로 생존했거든요. 3선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산에서 3선을 했다면 내가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로 나는 많은 혜택과 선택을 받았다.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위해서 다른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용기 있게 외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출마를 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은 마이너스 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생각과 다른 목소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민주당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재수 의원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 의원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